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조선 중기 산골 마을 묵천리의 한 고택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지방에 장남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째서 철연이 제사에서 빠졌을까? 장남인데. 그 순간 뒷마당에서 홀로 서 있던 철연이 손에 쥔 검은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철연아, 이것만은 꼭 그대. 철연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넨 그 종이에는 집안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연은 그 종이를 결국 불태워버렸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효성 깊기로 소문난 장남이 아버지 제사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조선 묵천리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아침의 고택, 음력 8월 15일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묵천리 마을에서 가장 큰 고택인 김씨 집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 주연이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안채 대청마루에 차리고 과일은 더 신선한 것으로 준비해라.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주연은 31살로 집안의 실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가문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장남인 철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큰 도련님은 어디 계신가요? 주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형님은 형님 일은 신경 쓰지 마라. 제사 준비나 제대로 해라. 그때 뒷마당에서 철연이 나타났습니다. 33세 나이였지만 이미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검게 탄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주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형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철연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착과 의문,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김씨 고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외조부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외조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철연이는 어디 있느냐? 주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형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사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외조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참 이상하구나. 이때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의문을 표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제사를 빼먹다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네. 맞아. 철연이는 그렇게 효성 깊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주연이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떡, 붉은 대추, 노란 배와 감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제사상 앞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남 철연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철현이 이름이 없네. 정말이네. 보통 장남이 제일 앞에 적히는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외조부가 주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연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름까지 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연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것은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외조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 사정!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아버지 제사에서 빠질 일이 있겠느냐? 그때 뒷마당에서 철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사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외조부가 철연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철연아, 무슨 일이야? 왜 내 이름이 제사상에 없느냐? 철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철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뒷마당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연이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철연은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철연아, 가까이 와. 네, 아버지. 이것을 내게 맡긴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철연에게 건넨 것은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철연이 유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철연만을 진정한 아들로 여긴다. 주연은 나의 피를 이었지만 마음이 다르다. 주연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고 욕심이 지나쳤다. 모든 재산은 철연에게 물려준다. 주연에게는 작은 밭 하나만 남겨둔다. 철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주연이가 알면 집안이 망한다. 내가 잘 처리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면 동생과 평생 원수가 될 것이고 집안은 분열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철연은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철연은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주연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전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집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철연이가 왜 제사에서 빠졌을까? 혹시 철연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나 봐. 아니야. 내가 보기엔 주연이하고 재산 문제로 싸웠을 거야.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철연에 대한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외조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외조부가 철연을 찾았습니다. 철연은 뒷마당 우물가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연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철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나는 안다. 외조부가 철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철연의 손에 쥐어진 검은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철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유언장과 관련된 것이냐? 철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조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외조부는 철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마다 철연에게 술 한 병을 몰래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철연은 여전히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주연은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주연의 마음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어느 날 주연이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으로 쓰인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절연에게 모든 주연은 욕심이 주연이. 그 종이 조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에 대한 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형님이 이런 유언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건 아닐까? 주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철연이 10살, 자신이 8살이었을 때 형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형님을 의심하고 있다니.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이 요즘 자주 한숨을 쉬고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연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자꾸 한숨만 쉬고 다녀. 혹시 철연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무래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야.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주연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철연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철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아저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철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해 겨울, 주연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외조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외조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집안을 정리하다가 탄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필적이었는데 철연에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형님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외조부가 주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내 형을 의심하지 마라. 내 형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느냐? 주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외조부가 주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직접 형에게 물어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해라. 그 무렵 철연은 정말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연이 짐을 정리하면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자. 주연이가 집안을 잘 이끌 것이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주연입니다. 주연이 방에 들어와서 철연의 보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떠나시려는 거죠? 주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형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서요. 철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외조부가 철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연아,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었다. 철연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2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연아, 정말 알고 싶으냐? 철연이 손에 쥔 검은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유언장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다. 주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유언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에게만 보여주셨다. 철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쓰셨다. 그리고 나만이 진정한 아들이라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만 물려주고 너에게는 작은 밭 하나만 남겨두겠다고 하셨다. 주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형님께서 모든 재산을 받으셔야 했던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철현이 검은 종이 조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불태웠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에 마당에서 모두 태워버렸다. 주연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조부가 철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형은 아버지의 유언보다 형제의 정을 택한 것이다. 주연이 철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철현이 주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아닙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연이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님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스르면서 주연이 철현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현도 주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주연아, 이제 모든 것이 풀렸으니 괜찮다. 외조부가 두 형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되었구나. 외조부가 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내 아버지의 진짜 뜻을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철현에게만 보여줬을 것 같으냐? 외조부가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철현이가 그 유언장을 없앨 것을 알고 있었다. 철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유언장을 태울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내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유언장에 쓰인 글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 그 자체였던 것이다. 주연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셨던 건가요? 맞다. 아버지는 철현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며칠 후 주연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형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주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스르면서 말입니다. 실제로는 형님이 모든 재산을 받으셔야 했지만 저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철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네. 철현이에게 정말 미안한 일을 했다. 주연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철현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그런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오해했다니 정말 부끄럽다. 이듬해 추석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김씨고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현과 주연이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도우며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화해했구나. 다행이다. 형제가 싸우면 안 되는 법인데? 철현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제사상에는 철현과 주연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철현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외조부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상이군. 형제가 화목해야 조상님들도 기뻐하신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현과 주연이 함께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철현이 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네, 형님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후세에 전해진 교훈.
그 후로 철현과 주연은 함께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철현의 따뜻한 성품과 주연의 추진력이 합쳐져서 김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연의 아들들이 자라났습니다. 철현은 조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창수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한다. 어린 창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큰아버지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 설라라는 아이도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그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철현이 아이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철현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반성하게 되네. 맞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어.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 형제자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라고 말이야. 철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과 화목하게 지내며 조카들을 사랑스럽게 돌보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철현이 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유언장을 불태운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주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였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형제 말이다.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주연은 무덤 앞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형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전해진 가르침,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양보하는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창수가 자라서 아버지 주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렇다, 내 큰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다. 설라도 말했습니다. 저도 큰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연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희생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큰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가르침이다. 이렇게 철현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형제의 참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사에서 이름이 빠진 장남 철현의 이야기 말입니다. 철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형제의 화합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현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보다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철연을 오해했던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진실을 모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심은 언젠가는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